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농산물 도매 거래의 비대면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농촌 분야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현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은 농촌. 이렇게 높아진 긍정적 관심을 기회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마련됩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지자체가 주거와 산업, 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 농촌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겁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농촌 생활을 최대 6개월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체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올해 3월 귀농 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작 농지 5헥타르 미만의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영농인력 인건비를 하루 8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건비 지원 분담은 종전대로 국고 70%, 지방비 30%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안에서 월 최고 지원액이 4만 5천 원으로 높아집니다.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은 올해 상하반기 순차적으로 완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 하반기에 전남 고흥군과 경남 밀양시에서 각각 문을 열게 됩니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지원센터를 구축해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농산물 도매 거래의 비대면 전환 속도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 사과 등 3개 품목에 시범 적용했던 온라인 도매 거래가 하반기부터 주요 과수와 채소로도 확대됩니다. 온라인 도매 거래는 구매자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체결하고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직배송 받는 방식입니다. 축산물 도매 시장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가축 전염병 전파 최소화와 유통비 절감 효과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배포를 목표로 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수발주 계약이 이뤄질 뿐 아니라 국내 식재료 유통 현황과 농산물 생산 관련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군이나 경찰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시스템에서 식단 작성하시고 주문 발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농산물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서 공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판로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요. 콩과 팥, 녹두와 밀을 대상으로 한 계약 재배 사업도 실시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대 5년 동안 생산자 단체에 계약 재배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준은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입니다. 전통주에는 자조금 사업을 도입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천연식물 보호제 등 핵심 농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 여력이 낮은 종자기업에 대한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등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